반갑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조금 좀 약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뭐 동민이 아버님도 어머님 다 오셨고 이제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제가 뭐 승환 쌤이 이제 고3 영어를 하시고 뭐 저도 정시반이 있습니다. 네, 정시반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뭐 제 재원생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일단 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예요. 너희들처럼 뭐 한 과목에서 14개 틀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고 그 대학교 때 뭐 약간 사담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집이 많이 어려워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 과목을 과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탐구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김포에 학원 만들었다고 오라 하셔서 딱 왔는데 수학이랑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했는데 성적은 뭐 당연히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이제 성적이 안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성적은 다 올랐고 뭐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뭐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내노라는 학원이 있어요. 뭐 굳이 특정 학원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국어에서 내노라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개판입니다. 이게 과연 국어 강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준비를 3시간을 해도 저 사람 3주 준비한 것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역꾸역 참다가 그냥 계속 영어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걸 보면요. 국어랑 탐구를 못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 편하죠. 그쵸? 이제 6월, 9월 되면 이제 압니다. 이제 니네들이 국어랑 이제 탐구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걸.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계속, 죄송합니다. 그 분이 계시네요. 원장님은 계속 입시 실적을 내시라고 하시는데 영어만 가르쳐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제가 그 어떤 학원보다도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학원보다도 점수를 올릴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연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국어 탐구와 전략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영어는 이제 뒤에서 승환쌤이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승환쌤이 일단 해주실 건데 일단 제가 각설하고 이것부터 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면 부모님들 이해가 안 되시고요. 애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쵸? 문제 안 풀 겁니다. 문제 안 풀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략을 위해서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예, 이해하기 쉽게 리트리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 이상한 쇼츠 보면서 기억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국어는 화작과 언매로 나뉘어요. 그렇죠? 문학, 비문학 공통이고 자, 그냥 빨리빨리 갑시다. 1등급, 2등급이에요. 자,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본인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1등급에 기준 맞춰서 과목을 정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4등급까지는 봐야 돼요. 미미미는 아실 텐데 걔는 국어 때문에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뭐 앞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표점 원점수예요. 상위권은 표점 원점수예요. 등급이 아니라 그렇죠? 표점 원점수 비교를 해보면 화작 언매입니다. 좀 학부모님들 쉽게 이해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화작은 그냥 TV 나와서 방송하는 거를 대본으로 내는 문제고요. 그냥 방송에서 틀린 거는 이거 고르는 거예요. 언매는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 뭐 두음 법칙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쉬울까요? TV가 쉽죠. TV가. 그쵸? 근데 그거에 당연히 등급컷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걸 좀 버리시길 바래요.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표점이랑 100분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쵸? 예, 똑같아요. 그러면 쉬운 화작을 하시는 게 낫겠죠. 이거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왕이면 화작을 하되 학교 수업에서 언매를 특출나게 잘하면 언매를 고려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엄마 아빠 나 어디 장기고에서 언매 봤는데 2등급 나왔어. 언매할게. 안 됩니다. 네, 저한테 조금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설득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화작을 하세요.
진짜 학생들한테는 하는 얘기인데 좋은 말 할 때 화장을 하세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자,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좀 명심하시길 바래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인데 자존심을 제발 버리세요. 이 근처, 뭐 사우동까지 해서도 알아요. 사우동에 유명한 학원 기린국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별 학습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3 반을 만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 나이가 18살이니까. 그러면 가서 뭐 하냐면 고3 문제를 풉니다. 제가 약간 조금 그 수업 외에 애들을 가르쳐요. 국어도 봐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2등급이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07애죠. 이번에 고3에. 근데 걔가 일단 학원을 다니다가 안 되겠어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애 국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머님 저한테 3주 동안 시간을 주세요 하고 그냥 제가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2등급이 올랐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읽히지도 않는 고3 지문 읽다가 학원에서 앉아있다가 낭비하고 온 거예요. 당연히 고3 지문을 강사가 앞에 나와서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쵸? 한국말이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지 혼자를 못 풀어요. 그러면 지 혼자 풀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1, 2학년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1, 2학년 문제를.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문학, 비문학 1, 2등급을 받고 싶으면 1, 2학년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엄매 화작 공부한다고 호들갑 떨지를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매 화작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6월달부터 해도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작을 하다가 2문제 이상 틀린다. 그러면 6월달에 엄매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됐다고 선택 과목 한다고 이제 호들갑 떨지 말고 비문학, 문학 1, 2학년 개념부터 잘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고1, 2거를 볼 때가 언제냐면 고2 11월부터 고3 2월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걸 지도하지도 않고 숙제도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뭐 개별적으로 봐준다 말만 하면서 정말 개별적으로 봐주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거나 저에게 맡겨주신 뭐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김포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1, 2학년 예비 고3 상대로 1, 2학년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연다면 저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여기서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고2거 1거 푼다고 70점, 80점 이상 받는 애들이 과연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30%,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기본에 충실하셔서 고1, 2거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시기 놓치면 못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국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략합니다. 지문과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 PPT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어 공부법은 간단해요. 비문학은 지문을 보시고 문학은 선지를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쉬운 거를 맞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 비문학에서는 지문이고 문학은 선지야. 동요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비문학은 지문을 공부해야 되고 문학은 선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 이게 이번에 수능 지문이에요. 수능 지문. 그래서 리프킨의 상호작용론이 나왔는데 이게 지문이 딱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읽기도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비문학 선지예요. 비문학 선지는 뭐냐면 그냥 내용 일치불일치예요. 네가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간략하게 나한테 얘기해줘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문학은 선지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지로 약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많은데 본질적으로 학생을 1대1로 가르쳐보면 대부분 선지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99%,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무조건 지문에 포커싱 맞춰서 고1, 2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강의가. 근데 혼자 푸는 데는 강의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문 말고 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문을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봅시다.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문학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잘 봐. 제목이 나와 있는데 혼자 가는 먼 집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뭐 어차피 수업 때도 집중 안 하는데 이거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봐봐. 먼 집이래요. 먼 집. 먼이라는 거는 상대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은 어떤 화자한테 어떤 화자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과 화자의 거리가 어떻다? 어떻다? 멀다! 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간대요. 그럼 화자한테 다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또 신났어. 왜 신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지문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자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당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닿을 수 없는 먼 존재다. 이런 걸 일단 추측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부가적으로 한 개만 설명되면 뭐 킥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요. 킥킥 계속 쓰여요. 그럼 킥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킥킥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대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크게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학은 놀랍게도 이건 좀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학은 놀랍게도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지인데 이 선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뭐 매개적인 존재다, 연민의 대상이다, 숙명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보다는 문학에서 압도적인 선지 공부법을 늘리셔야지 좀 효율적인 입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학원들이 너무 못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제 마음에 있는 게 다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그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짓고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사회탐구로 갑시다. 과탐도 짚어드릴 거예요. 과탐도 짚어드릴 건데 일단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그냥 고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과목이 좀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좀 변수들이 생겨서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생활관리와 사회문화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과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권유를 하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공대를 원래 대학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대가 바뀌면 연고대 바뀌고 연고대 바뀌면 서성은 바뀌어요. 서울대가 재작년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서울대 공대로 와도 이과 과목을 고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학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탐구는 사회탐구가 압도적으로 쉽긴 한데 그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고르십시오. 자, 일단 이거에 이점 두 개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겹치는 개념이 많고요. 두 번째, 비문학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국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게 뭐 간략하게 갖고 왔어요. 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는 게 조금 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냥 사회화라는 개념이에요. 사회화. 개인이 동물로 태어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문화 1단원에 개인과 사회를 구별지을 때 나오고요. 이 생활관리 3단원의 사회윤리 파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얘들아 너네 탐구 인강 듣는다고 다 1등급 받지 못합니다. 제가 몇 명이나 봤는데 지금도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조교 안에 있거든요. 지금도 데려올 수 있는데 이거 인강으로 안 돼요. 인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옆에서 좀 코칭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너희들 좀 효율적인 학습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국어 비문학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16년도 수능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할 때 많이 썼던 지문인데 여기에 그냥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사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비문학에는 사회 파트랑 과학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사회를 잘합니다. 이과 애들은 사회를 못하겠죠. 그러면 이과 애들은 과학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정말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가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수능 비문학에서 이점은 제가 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생활관리와 사회문화를 골랐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사회 파트 나왔을 때
지문을 안 읽고 풀었어요. 그냥 선지 보고 바로 풀었거든요. 그래갖고 국어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이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알아주시고, 일단 이 두 번째인데 이건 비추하는 과목이에요. 자, 보시죠. 일단 자신 있는 과목이 있어요. 생활관리와 윤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윤리가 겹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쫙 여기 2번까지 있죠? 2번까지 제가, 이게 나열한 기준이 뭐냐면,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비추하는 이유는 매니아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그닥 뭐 학문의 조예가 없는 편이라면 그냥 생윤, 사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 번째는 정시로 의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시거나 수시로 서울대를 가서 최저를 반드시 바탕으로 맞추셔야 되는 분들 이외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5%의 확률로 생기는 진상 손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그냥 가끔 손님이라고 불러요. 고객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문화생지 2 과목 선택자가 있어요. 이제 되도 않는 이과부심 부리면서 막 날뛰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다 재수합니다. 3천만 원을 내기도 괜찮습니다. 재수할지 안 할지. 그쵸? 저는 한 달 걸겠습니다. 고르지 마세요. 진짜. 그쵸? 고르지 마세요. 네.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두 번째, 물리 플러스 화학 선택자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뭐 이상한, 뭐 되도 않는 그 이공계 이렇게 뻥에 취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날뛴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날뛰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월 때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상치가 있어요. 나는 뭐 커서 뭐 에디슨. 그쵸? 이게 될 거야. 이상치가 있어요. 그리고 문과 무시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을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원, 화원 한 다음에 확통? 오케이. 이 느낌인데 그게 6월달이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럼 늦어요. 그럼 재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구슬려서 탐구를 정말 과탐을 하고 싶으면 한 과목만 하게 하고 사탐을 한 개를 돌리시길 권유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과탐을 선택할 수 있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해야만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또 손님들의 니즈가 다양하니까. 첫 번째, 최저의 과학 한 과목이 필수인 경우 서울대 수시와 의대 정시입니다. 서울대 수시와 의대 정시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꿈이 과학자인 경우, 꿈이 아인슈타인인 경우, 꿈이 에디슨인 경우 하시면 돼요. 응원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이제 노벨상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응원하고 이 경우가 아니면 과탐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 승원쌤이네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뭐 원장님 계셔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이제 국어랑 탐구를 저는 내년 11월까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국어든 탐구든 맡겨만 주세요. 제가 100% 올립니다. 지금 딴 학원 다니다가 3, 4등급 나오면서 위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김포, 장기동, 사우동, 김포고 애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시 애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동네 분위기에 휩쓸려. 저는 인천 서구 출신이에요. 인천 서구는 여기보다 더한데 저는 수능 4개 틀렸다고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은 정도였어요. 휘문고 가면 플랜카드가 안 붙었겠죠.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시의 올바른 전략을 찾으세요. 그리고 학원 강사들 중에 정시 호소인이 있어요. 정시로 가지도 않았으면서 정시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도 학원 강사지만 장사치예요. 그렇죠? 제 강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딱 믿고 3개월만 보내면 등급 무조건 오릅니다. 고1, 2거를 시키셔야 돼요. 혼자가 아닌 반드시 함께 시켜야 됩니다. 분석을 못해요. 문제도 풀기 싫은데 분석을 그쵸? 네, 또 갑자기 흥분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못 믿으시는 분들은 딱 3개월만 믿어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환불 다 해드릴게요. 전액 환불해드릴게요. 그쵸?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성적표 위주에서 환불해달라고 그래도 해드릴게요. 뭐 그 정도 노력이면 뭐 깨값은 쳐야죠. 그쵸? 네, 근데 정말 자신 있습니다. 국어랑 탐구를 제가 답답해서 시작했는데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정말 잘할 자신 있으니까 조기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